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시생 반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그렇게 이론 정리를 할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강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관련해서 OT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뭐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 여러분들 몇 문제 나오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40문제 중에 법인세법이 14문제, 좀 비중이 높죠. 그 소득세법 10문제, 부가세법 8문제, 국기 5문제, 상증 2문제, 지방세법 1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6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그 조특법이 나오긴 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관련해서 조세 특례가 같이 나오긴 하고요. 국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진행했습니다. 8월 말에 진행한 거 그거 아직 안 들으셨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좀 듣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상증하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 내년도 초에 제가 공개 특강을 하거든요. 그거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방세까지도 하니까 가능하면 수강을 하고 시험장 가시고요. 뭐 세무사 시험은 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세법은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들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회계사 반이긴 한데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니까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뭐 특이점은 조특법이 범위가 아니다. 그런 게 뭐 특이점이긴 하죠. 근데 세무사 2차 시험에 조특법이 또 나오니까 어차피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조특법을 갖고 가긴 해야 돼요. 우리는 회계사 반이니까 당연히 조특법 강의를 할 겁니다. 조특법까지 포함해가지고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건 시험에 대해서 본 거고 객세 교재는 개정안까지 반영했어요. 우리 법률하고요.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법률이 먼저 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시행령은 뭐 대통령령 이렇게 부르죠. 법률 입법 예고는 7월 달에 이루어지긴 해요. 이미 7월 달에 입법 예고가 됐고요. 7월 26일 날 입법 예고가 올라왔거든요. 그 입법 예고까지 반영해서 교재를 낸 겁니다.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에서 또 내는 보도자료까지 조금 반영을 했고요. 법률은 확정이 12월 달에 돼요. 아직은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입법 예고대로 한 90% 정도는 확정이 될 거고요. 한 10%가 변동될 수가 있어요. 개정될 거다라고 해놓고 개정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 1월 달에 진행하는 개정세법 특강은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입법 예고대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뀌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개정세법 특강 2025년도 1월 달 거 그건 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시행령은 1월 달에 내년도에 입법 예고가 되고요. 확정 공포는 2월 달에 돼요. 이거는 뭐가 나올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개정세법 특강은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반영해가지고 특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나오자마자 개정세법 특강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재는 요까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확정되면서 변동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시행령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개정 사항도 있겠죠. 그런 거는 전부 다 추록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추록 조금만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추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한 페이지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다만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록량이 조금 많아질 건데 그 추록 반영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간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리 개정되는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문제집은 뭐 추록량도 적은 데다가 아무래도 공부를 빠르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연도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세법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적용하는 세법이 달라가지고 내년도에 시험 치실 건데 단기를 갖다가 2024년도가 단기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험 치실 때는 2025년도가 단기고 24년도가 정기고 26년도가 차기고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연도 업데이트 연습하시라고 제가 개정 세법 같은 경우에 전체 다 반영한 건 아니지만 개정안까지 반영해서 문제집을 좀 조기에 가을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24년도 교재를 본다기보다는 25년도 교재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개정사항도 숙지를 하고 또 연도 업데이트 연습 어차피 25년도에 시험 치실 거니까 그렇게 조기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해요. 추록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조금만 반영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제 개정세법 특강 25년 1월 달에 하거든요. 그거 이건 필수예요.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는 내용까지 다 반영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까지 반영해가지고 특강이 들어가요. 그리고 회계사 시험은 사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나오기가 어렵긴 합니다. 2월 달에 공포 확정이 되는데 시험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시행령이 확정되고 나서 시험 날짜가 잡히면 그때는 시행령 개정되는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시행령 확정되기 전에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 종정 규정에 따라서 또 문제를 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시행령 개정 사항은 건드리지 않는 문제로 그렇게 출제를 하는 간행이니까 여러분들은 법률 개정 사항만 갖고 가셔도 무난해요. 뭐 세무사 시험은 시행령 다 공포 확정되고 나서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행령 개정 사항까지 챙겨 가시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 양도, 소득세에서 퇴직 양도는 공개 특강으로 제가 25년 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패스 반에서는 퇴직 양도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공개 특강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또 상증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같이 공개 특강으로 할 거고요. 지방세법 특강도 1월 달에 할 거니까 요까지 좀 추가적으로 수강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시험 전에 다 듣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이론 정리는 세법 요약서 제 교재로 할 거고요. 그 계산문제 풀이는 계산문제 300이라는 교재로 할 거예요. 전수로 푸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 문제를 풀 겁니다. 일부분의 문제를 풀이할 건데 조금 여러분들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들 있죠. 너무 쉬운 문제는 혼자 풀 수 있잖아요. 제 시생이니까 혼자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또 아무래도 2차도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무회계 문제 중에서 우리가 지금 풀면 좀 괜찮은 문제들 있죠. 그건 좀 발췌를 해가지고 몇 문제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추가적으로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제 시생반에서는 계산문제 300의 일부분 문제 풀고 또 세무회계 연습서에 있는 문제 유인물로 배포하고 몇 개 더 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문제 풀이 강의는 요거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론 설명할 때 말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 알려드려요. 이게 틀린 문구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럼 틀린 문구, 이게 맞는 문구입니다. 그렇게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말문제 OX 교재로 풀어보면 풀려요. 그래서 굳이 제가 같이 풀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풀게 되면 강의 시수가 좀 늘어나고요. 이것도 한 20시간 정도 말문제 풀이가 들어갈 건데 이 부분까지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뭐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혼자 풀면 더 빠르게 풀려요. 저랑 같이 풀면 제가 책을 읽어주는 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O입니다,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 시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문제 풀이 강의까지는 사실 안 들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난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다 제공되니까 온라인 강의로 요거 수강하시면 돼요. 말문제 풀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문제집을 계산기 두드리면서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독성 있게 전자칠판으로 찍어가지고 문제 띄워놓고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 풀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오다 가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짬짬이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요거 말문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가독성 있게 찍을 거니까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제 강의 들어가지고 이제 커버가 다 됐냐?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커버가 다 됩니다. 거의 뭐 제가 매년 기출문제가 나오면 해설을 하잖아요. 해설하면서 해설지를 작성하면서 내가 가르쳤던 내용 다 나왔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매번 해설지를 작성하거든요. 약 100% 가까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100% 가까이 1차 시험 커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나왔다느니 이런 식으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아이디어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차 시험은 100% 가까이 커버를 했고 그 한 문제 정도는 100점 방지용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커버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를 들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법의 양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세법은 시험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양이 평생 공부해도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인데 그중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제들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충분히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점 방지용으로 한 문제 뭐 이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 들어도 못 맞춰요. 그런 것까지 버리시고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근거 없이 뭔가 안 가르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100% 가까이 커버는 하는데 문제는 복습을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요거 나옵니다. 이거 변형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려면 복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해독수 같은 경우에도 이론서는 합격하신 분들 물어보면은 거의 10회독 정도는 했다라고 하거든요. 1차 시험 합격 기준이에요. 2차 시험은 사실 이론서 거의 20회독까지 해야 돼요. 근데 1차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론서는 10회독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집은 가급적이면 5회독까지는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사실 문제집은 10회독 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3회독 해도 충분히 많이 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론서만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10회독 정도는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문제들도 다 대비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커버는 거의 다 할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